2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5원이 있다. 이랬을 때 5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잡아서 선분 A, B가 6 루트 2가 되도록 잡고 살라살라 삼각형 AC, B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잡는다. 정삼각형 A, B, C의 외접원을 O2라고 할 때 공통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이 문제 굉장히 불친절해요. 왜죠?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인데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그리고 시작할게요. 선분 AB는 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원의 공통현이죠. 그런데 현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 성질 중 하나가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릴 건데 정삼각형 AC, B이기 때문에 수직이등분선은 점 C를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점 C를 지나도록 우리가 수직이등분선을 그려줍시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직각이라고 표시할게요. 그리고 현 A, B의 길이가 6루트 2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3루트 2라고 써주면 되겠죠. 3루트 2. 각도도 표시해 줄게요. 정삼각형이라 했으니까 여긴 30도 라고 쓰면 되겠죠. 이랬을 때 원, O원의 중심을 한번 나타내주면 원의 중심을 나타내주면 한 이쯤에 있겠네요. 이쯤 써놓을게요. 그리고 O원의 중심 그리고 반지름을 표시해 봅시다. 반지름은 문제에서 6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을 그려주시면 너도 6, 너도 반지름이니까 6 이렇게 써지겠죠. 6. 근데 선분 AB가 6루트 2라 있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을 만족을 해요. 따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기는 직각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O2의 중심을 나타낼 건데 원 O2는 삼각형 ACB, 정삼각형 ABC의 외접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삼각형에서 외심은 내심과 같고 동시에 무게중심과 같죠. 삼각형 ACB의 무게중심 위치 대략 2대1 되는 위치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점을 찍어서 O2라고 써볼게요. O2의 중심이라고 써볼게요. O2의 중심.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번에 원 O2의 반지름도 표시해 줘야겠죠. 원 O2의 반지름을 표시해 주시면 아마 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나타내 줘야겠죠. 이쪽도 이렇게 나타냅시다. 그러면은 원 O2의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C까지도 원 O2의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반지름이에요. 따라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이때 여기도 30도이기 때문에 30도 두 내각의 합은 하나의 외곽의 크기와 같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는 거? 그렇죠. 60도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60도 60도였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3대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짧은 변의 길이가 루트 6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궁금했었던 O2의 반지름의 길이는 2배 해주면 되니까 2루트 6이 된다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반지름과 원의 중심 나타내준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쪼개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계산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에요. 여기 월드콘 윗부분 넓이 같은 거 이 부분 계산해 볼게요.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O1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O1을 다시 한번 작게 그려보시면 O1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여기가 선분 AB 나타냈는데 아까 전에 그림에서 확인했다시피 중심각이 직각이었었죠. 여기서 중심각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6이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은 우리가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원의 넓이는 36파이 곱하기 90도니까 4분의 1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빼기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66에 36 써주면 되니까 계산해 주시면 9파이 마이너스 18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절반 풀었어요. 이제 빗금치지 않은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 O2를 그려볼게요. 원 O2를 그려주시면 O2의 중심 좌표를 잡고 여기에 선분 AB를 나타내주면 A, B를 나타내줬을 때 이렇게 나타내주시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의 넓이잖아요. 이 부채꼴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관찰했었던 게 이만큼의 각의 크기가 120도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60도 더하기 60도에서 120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240도가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아까 전에 2루트 6이라는 걸 체크했어요. 따라서 원의 넓이는 2루트 6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붙인 건데 240도라 했으니까 3분의 2만큼 곱해주면 되시겠죠. 거기다 더하기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2변 2루트 6 곱하기 2루트 6 제곱해 주신 다음에 얼마만큼 곱해주면 되냐면 사인 120도만큼 곱해주면 되시겠죠. 계산해 볼게요. 이 부분은 24파이 24파이에서 3분의 2만큼 곱하니까 우리가 16파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더하기 24에서 2분의 1로 곱해주면 12가 나오고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12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계산해 주시면 6루트 3 나온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하고자 했었던 부분의 넓이는 얘네 둘 더해주면 된대요. 따라서 25파이 플러스 6루트 3 마이너스 18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했었던 P, Q, R의 값은 각각 P, Q, R이 되겠죠. 얘네들 다 더해주시면 정답이겠죠. 따라서 25 더하기 6 마이너스 18 계산해 주시면 13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n이고요.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가 만나도록 하는 만난대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부터 써줍시다. y는 fx, x제곱 플러스 n과 y는 mx가 만난다 했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라는 2차 방정식을 얻을 텐데 그래프상에서 만난다라는 건 교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이 연립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판별식 d를 고려해 주시면 판별식 d의 값 m제곱 마이너스 4n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자연수 m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an을 한번 직접 계산해 봅시다. 얘를 좀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시면 m제곱은 4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a1을 계산해 봅시다. a1이라는 건 n이 1이었을 때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골라달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a1의 값은 어렵지 않게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2의 값은요. n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m제곱은 8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러한 자연수 m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따라서 m의 값은 이때는 3이 될 거예요. a3의 값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 말은 m제곱의 값이 12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 중에서 가장 작은 걸 골라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 m의 값은 4가 될 거예요. a4의 값은요. m제곱의 값이 16보다 크거나 같은 이 관계식을 만족해주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m의 값을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이때도 그러면 4가 나오겠죠. 몇 개 더 써볼게요. a5의 값은요. 이제 좀 속도를 내서 m제곱의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이때 A5의 값은 우리가 5라고 쓸 수가 있겠죠. A6의 값은요, m제곱의 값이 24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서 요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골라주면 되므로 우리는 5를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A7의 값은요, m제곱의 값이 28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m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6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왠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말 반복하니까. A8의 값은요, 요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m의 값은 또 6이면 되겠네요. A9의 값은요, m제곱은 36이 되므로 66에 36이면 만족하겠네요. A10의 값은요, m제곱의 값이 4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이때는 7이 되겠네요. 와, 이거를 어디까지 써야 돼요? 33까지 써줘야 돼요. 33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만 나열하고 우리가 규칙성을 관찰해 봅시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연수 n의 값들은 an의 값이 a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한대요. 그쵸? 요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A1과 A2를 관찰해 보시면은 A1에서 A2로 넘어갈 때는 항의 값이 2에서 3으로 넘어갔어요. 커졌네요. 그러면은 A1은 합격이에요. A2에서 A3로 넘어갈 때는 항의 값이 3에서 4로 커졌죠. 그러면은 A2도 합격이에요. A3에서 A4로 넘어갈 때는 4에서 4로 변화됐죠. 같네요. 그러면 A3는 불합격 그어주시고요. A4에서 A5로 넘어갈 때는 4에서 5로 넘어갔죠. 숫자가 커졌으니까 얘는 합격. A5에서 A6으로 넘어갈 때는 숫자가 그대로죠. 그러면 A5는 불합격. A6에서 A7로 넘어갈 때는 5에서 6으로 넘어갔으니까 숫자가 커졌네요. 그러면 얘는 합격. A7에서 A8로 넘어갈 때는 6에서 6으로 갔죠. 그러면 같으니까 얘는 불합격. A8에서 A9로 넘어갈 때도 6이 6이 됐으니까 너는 불합격. A9에서 A10으로 넘어갈 때는 6에서 7로 넘어갔으니까 너는 합격. 규칙성이 선생님은 살짝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주어져 있는 수열에서 항의 값들을 관찰했을 때 2, 3, 4, 5, 6, 7로 점점 늘어나는데 A3과 A4는 지금 항의 값이 같잖아요. 그 같은 값 중에서 밑에 있는 첨자가 큰 애만 살아남았어요. 작은 애는 없어졌죠. 마찬가지로 5와 5 같은 값을 취하고 있는 항에 대해서 A6과 A5 중에서 첨자가 작은 애들은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항의 값이 6인 애들 중에서 제일 큰 애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거에 주목할 거냐면은 요 값들, 항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애들 중에서 첨자가 작은 애들은 다 없애버리고 가장 큰 애들만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m제곱은 4m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관계식을 가지고 왔을 때 아까 전에는 우리가 n에다가 숫자를 천천히 1에서부터 10까지 넣어줬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m에다가 숫자를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m에다가 숫자를 넣었을 때 m이 만약에 1은 안 됐으니까 2부터 넣어주면은 얘는 4의 값은 4m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이때 n의 값은 1만 되겠죠. 그래서 A1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m의 값이 3이었을 때는요. 9의 값은 4m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요걸 만족해주는 가장 큰 자연수 n의 값은요. 그쵸? 4분의 9보다는 조금 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의 값은 이때는 2가 되겠죠. 그래서 A2는 살아남았어요. 아까 전에. m의 값이 4였을 때는요.
16이라는 값이 4n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요걸 만족시켜주는 n의 값은 그렇죠. 4 이하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만 남긴다 했죠. 따라서 n의 값은 4. 그래서 A4는 아까 전에 살아남았던 거 확인할 수 있어요. A3는 없어졌죠. m의 값이 5였을 때는 25의 값이 4n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 4로 나눠주면 6점 얼마죠. 따라서 그것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n 중에서 가장 큰 거는 6이겠죠. n의 값은 6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m의 값이 6이었을 때는 66의 36의 값이 4n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 중에서 가장 큰 거는 n의 값이 9가 되겠죠. 6, 9. 좀 빠르게 해볼게요. n의 값이 7이었을 때는 49가 4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요걸 만족시켜주는 n 중에서 가장 큰 n은 그렇죠. 12가 되겠죠. m의 값이 8이었을 때는 88에 64 4n 양변 4로 나눠주면 n의 값이 16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m의 값이 9였을 때는 99, 81 4n 양변 4로 나눠주면 이걸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그렇죠. 2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m이 100이었을 때는요. 100이 아니라 m의 값이 10이었을 때는요. 100이 되고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 n의 값은 25가 되겠죠. 33에 거의 다 다가갔네요. m의 값이 11이었을 때는 121보다는 작거나 같은 4n 양변 4로 나눠주면 그 값이 4분의 121의 값이 30점 얼마니까 n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거는 30이 되겠네요. 우리는 33까지 한다 했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m의 값이 12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144라는 값보다는 4n이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때 4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36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 n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36이 되는데 36은 33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따라서 여기까지만.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1, 2, 4, 6, 9, 12, 16, 20, 25, 30 얘네를 다 더해주시면 정답이래요. 더해볼까요? 3 나오고 7 나오고 13 나오고 그 다음에 22 나오고 34 나오고 50 나오고 70 나오고 95 나오고 125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와, 엄청 많이 더하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정답은 얘네들의 총합인 125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어렵게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규칙성을 관찰하면서 풀어야 되는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맨 마지막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 특별한 스킬을 쓴 건 아니죠. 되게 노력과 근성으로 규칙성 관찰하면서 풀었던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진짜 되게 꼼꼼하게 푸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조금 해석하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천천히 항들을 나열해 보면서 규칙성을 관찰해 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푸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